단기간에 효과를 보고 싶어가지고 뭐 요요 와가지고 더 찌고 나의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면서 강박이 되더라고요. 지금 거의 7년째 유지를 그런 팁들을 오늘 조금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You'll be my parachute, baby. Know you'll catch me whenever I fall. I fall. It's like my laces untied, got me tripping right into your.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나예요. 이제 진짜 여름이잖아요. 여름 하면 뭡니까? 여름 하면 다이어트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거나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또 다이어트 하면 저 하면 다이어트거든요. 본인 피셜. 제가 15kg 이상 감량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거의 7년째 유지를 나름 잘 하고 있습니다. 저의 다이어트 스토리를 좀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 번 실패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도 정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찐 경험자에다가 7년째 유지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경험하면서 느꼈던, 얻었던 그런 팁들을 오늘 조금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MBTI가 P거든요. 가끔 이런 썰풀기나 스토리타임 같은 영상을 찍으면 너무 두서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제의스럽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저의 다이어트 전, 비포, 어린 뚱보 시절 제 다른 글로벌 채널에서는 제가 다이어트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올렸고 뭐 SNS 통해서도 굉장히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꽤나 많은 분들이 제가 모태 마름인 줄 아시더라고요. 저는 모태 마름이 전혀 아니고요. 체형 자체가 저희 집안이 조금 통뼈예요. 뼈가 좀 이제 튼튼하고 이제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막 여리여리하고 가늘고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불량식품을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불량식품에 눈을 떠가지고 매일매일 학교 끝나고 불량식품을 친구들과 사 먹기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살이 찌기 시작했고 경도 비만이 뜨더라고요. 보건 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몸무게 많이 재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먹는 즐거움을 알아버린 어린 뚱보는 쉽게 살을 빼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요. 중학교 들어가서도 교복 예쁘게 입고 이런 거는 꿈도 못 꿨죠. 중학교 때 제가 남미로 이민을 가게 된 거거든요. 외국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흰 티에 청바지였거든요. 흰 티에 청바지만 잘 어울리는 여자. 근데 제가 입으면 그런 핏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경도 비만인데 뭐 나올까요? 외국이라서 안 그래도 적응도 못하고 친구도 처음에 못 사귀고 막 자신감 최저로 내려가 있을 때인데 흰 티에 청바지 입은 나의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다이어트 다짐만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넘어가면서부터 다이어트를 좀 제대로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다이어트들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아이유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GM 다이어트, 키토 다이어트, 단기간에 효과를 보고 싶어가지고 결론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뭐 요요 와가지고 더 찌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막 시도하고 실패하다가 댄스 학원을 들어가게 돼요. 외국 생활이 아무래도 저는 또 이제 좀 흔하게 가지 않는 남미로 갔고 할 수 있는 취미가 많이 없었어요. 집에만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뭔가 취미 할 걸 찾아야겠다 싶어서 댄스 학원을 등록하게 됩니다. 근데 댄스 학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방이 거울이잖아요. 사방이 거울이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비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모습이 원하는 그런 느낌도 안 나오고 그런 핏도 안 나오고 그때 조금 제대로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다이어트 방법, 제가 어떻게 살을 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헬스장도 다녀봤고 조깅도 해보고 공복 운동도 해보고 줄넘기도 해보고 정말 안 해본 게 없는데 다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운동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인내심이 좀 없나? 분명히 나는 한 30분 뛴 것 같은데 시간 보면 3분 지나 있고 막 그래가지고 헬스장은 나랑 안 맞는다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을 시도해 보다가 홈트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짧고 굵은 영상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분, 15분 안에 이제 루틴을 끝내는 그런 영상들인데 물론 난이도는 조금 높습니다. 10분이라고 해서 만만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빡세게 감량할 때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거의 매일 하거나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운동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진 않았고 이제 식단을 조금 열심히 했습니다. 어린 뚱보의 입맛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초딩 입맛이잖아요. 그거를 갈아엎었어요. 최대한 좀 자연식으로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한 끼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 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루 3끼를 먹는 거에 너무 적응이 되어 있었어요. 먹던 시간에 항상 배가 고파요. 나는 애초에 양을 그렇게 많이 줄이는 걸 못하니까 퀄리티를 바꿔보자. 가공식품, 단 거, 뭐 군것질, 그냥 딱 봐도 살찌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말 최대한 피하려고 했고 먹게 되더라도 소량만 그 대신 건강한 음식들로 잘 먹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닭가슴살, 소고기 스테이크, 연어 구이 뭐 이런 식으로 단백질 종류 하나랑 샐러드, 탄수화물은 뭐 현미밥이나 고구마, 단호박 그 중간중간에 배가 고플 수가 있잖아요. 과자, 아이스크림, 감량계는 되게 독하게 싹 끊었어요. 대신에 이제 과일, 요거트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아무래도 저는 좀 직접 만들어 먹고 이런 게 많았다 보니까 요리 실력이 굉장히 이렇게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인데 단 것도 먹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건강한 레시피들을 많이 찾아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 오트밀 쿠키, 다이어트 티라미수 이런 레시피들을 찾아가지고 따라하면서 요리 실력도 늘고 뭐 조금 비교적 건강한 간식도 챙기고 그렇게 또 이제 저녁을 좀 일찍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 요거는 요즘 유지하면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 중 하나인데 감량할 때는 진짜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가지고 6시 이후로 안 먹을 때가 많았어요. 6시 이후면 나는 더 이상 안 먹는다. 이거를 좀 오래 지켰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랬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6시에 먹으면 한 10시, 11시 되면 배고프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좀 빡세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감량기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살을 빼면서 3개월 조금 넘어서 이제 거의 한 15kg 정도 감량을 했고요. 이제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60이었어요. 사실 유지가 제일 힘들다는 말이 있잖아요. 유지를 하면서 제가 또 너무 살이 빠졌던 시기가 잠깐 있어요. 그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 강박이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뺀 살인데 이거 다시 찔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내 목표를 이루고 살을 뺐는데도 계속 음식을 제한하고 다이어트 하다가 살이 39kg까지 빠져봤습니다. 39, 38? 그 정도 빠져본 것 같아요. 진짜 저체중이죠.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걸 확실히 느껴서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멘트는 꼭 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살을 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건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빼면 미적으로 보기에도 안 예뻐요. 진짜 그 당시에 나는 되게 말랐고 옷핏이 마음에 들고 시선이 왜곡돼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몇 년 후에 이제 그 당시 사진을 보니까 정말 아파 보이더라고요. 일단 건강도 안 좋아지고 머리가 너무 빠지고 수족냉증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원래 수족냉증이 있긴 있었는데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겨울을 진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체중인 상태로 조금 살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내 건강에 지금 안 좋은 초파리가 무슨 그렇게 저체중을 찍고 이건 아니다. 좀 어느 정도 내가 증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껴서 증량을 하게 됩니다. 좀 잔소리 같지만서도 진짜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뭐 44에서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46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저희가 뭐 뭘 먹었냐에 따라서 수분 섭취를 많이 했냐 몸이 부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몸무게가 2, 3kg 정도까지는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몸무게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감량기 때는 제가 정말 철저하게 살찌는 음식들을 정말 안 먹었다면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우리 일상에는 먹을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요즘은 이제 먹고 싶은 거는 다 먹는 편이에요. 디저트도 먹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음식들만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도로 찌겠죠? 그래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 긴장감은 놓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홈트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냥 집에서 매트만 깔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개인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저도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 찾아보고 하면서 따라하고 그랬지만 몇 년 동안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그냥 제 루틴 짜가지고 하고 있어요. 제 글로벌 채널에서도 루틴 굉장히 많이 공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 채널이 사실 이건 좀 여담이지만 원래 뷰티 채널인데 자꾸 운동 루틴 알려달라, 다이어트 팁 알려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공유하다 보니까 흠칫 보면 살짝 운동 유튜브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식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먹고 싶은 건 잘 챙겨 먹고 맛집도 가고 밖에서 먹을 약속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이 룰을 지켜요. 하루 한 끼는 건강하게 먹기. 예를 들어서 제가 저녁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아침, 점심을 조금 가볍게 먹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식은 집에서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자극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다른 끼니들을 조금은 조절을 해줘야 이게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저녁에 햄버거를 먹으러 가기로 했다. 그러면 점심 한 끼 정도는 포케나 뭐 샐러드 뭐 이런 걸로 조금 조절을 해주고 너무 무겁지 않게 먹으려고 하고 있고 약속이 없는 날은 집에서 이제 최대한 해 먹으려고 해요. 한국에 들어와서 살면서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배달 음식이거든요. 외국에 있을 때는 배달 한 번 시키면 기본 40분, 1시간 걸리니까 사실 배달 시키는 것도 일이고 기다리는 것도 일이라서 그렇게 큰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배달이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빨리 오고 편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배달을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옵션도 많아 게다가. 조금 자중하려고 하는데 쉽게 고쳐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배달 시켜 먹을 때도 그나마 좀 라이트하고 건강한 걸로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 포케라던가 샌드위치, 샐러드 그런 거를 왜 배달로 시켜 먹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은근히 맛있는 옵션들이 많아요. 저 요즘 진짜 샐러드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막 이렇게 시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 하고 끝낼 게 아니니까 결국 다이어트는 진짜 우리 생활 습관을 바꿔서 오래 지속 가능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결혼한다거나 뭐 무슨 촬영이 있다거나 정말 그런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좀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 화이팅 하셔서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디오스!